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건비 및 사대보험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시간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강보험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질병이나 어떤 이제 그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부상으로 인해서 고액의 진료비에 대한 어떤 이제 부담이 클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 조금씩 이제 보험료를 건강보험료를 내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로부터 이제 지원받기 위한 그런 사회보장 제도 중에 하나고요.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라고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소득 금액의 국민연금은 9%였죠. 근데 이제 건강보험은 6.67%. 이게 이제 매년 2020년도 기준인데 매년 이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 요소라는 것들을 이제 정해놓고 그 요소별 이제 그 점수를 지금 195.8원이라는 금액을 적어놔서 부가 그 항목별 어떤 부가 요소별 점수에 곱해서 이제 산정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 건강보험에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라는 게 이제 포함이 보통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건강보험료 징수된 금액의 10.25%를 징수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강보험이 지금 국민연금은 정산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건강보험료부터는 어떤 정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직원들의 급여가 이제 뭐 있는 동안 계속 동일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조금씩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험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기준으로 일단 책정해서 그 다음 연도 쭉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그 해당 연도에는 급여가 전년도보다는 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보통 그 다음 연도 4월 달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높아진 급여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이제 정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4월 급여 지급 시에 전년도 소득 금액을 다시 이제 확정이 된 소득 금액을 갖고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정산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직장가입자는 2월 달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니까 4월 달에 정산이 가능한데 지역가입자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달에 끝나야 봐야지만 이분들의 전년도 소득 금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6개월, 7개월 정도 늦어진 11월 달에 이 정산이 이루어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내역을 보시면은 말씀드린 직장,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라는 게 있는데 먼저 직장 가입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급여액의 지금 6.67% 요거를 이제 50대 50 반반씩 사용주랑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을 하고요. 참고로 이제 최저 금액은 18,600원에서 최고 금액 664만 4천원 정도 이렇게 지금 그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강보험료의 100%를 모두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일정 그 부가 점수당 195.8원을 부과를 시키는데 지금 지역가입자도 지금 어떤 특정 일정한 지금 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보유 자산 말씀드렸던 어떤 자동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소별로 이제 그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부가 점수를 산정을 하고 그 부가 점수당 이 금액을 이제 곱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참고로 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하한이 13,980원에서 상한은 33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임의가입자도 지금 이제 요 개념은 왜 생겼냐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 지역가입자보다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직장 가입자였는데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보유 재산이나 자동차, 부동산들이 많은 경우는 이제 그분들이 직장 가입자로 있다가 뭐 퇴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 가입자로 퇴사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직장 가입자의
지역에 머무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건강보험료가 이제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조금 이제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미 계속 가입자라는 상태로 계속 남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요건이 기본적으로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이제 퇴직 직전 1년 이상이 되고 이제 신청을 한 경우에 이렇게 이미 계속 가입자로서 이제 기존의 퇴직 직전 직장 가입자 시절에 이제 납부했던 보험료 정도의 수준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게끔 그렇게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이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급여 외에 지금 이제 사업소득, 이자, 배당 이런 다른 소득들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보험료가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에서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이제 보수 월액 보험료라고 명칭을 하고요. 이와 같이 일정 소득,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보험료는 소득 월액 보험료라고 한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용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이상 근무를 안 한다거나 한 달 이상 근무를 하지만 근무 시간이 이렇게 6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굳이 건강보험을 가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특히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지역가입자로 보통 계시다가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작다 보니까 그 직장가입자로 전환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아래 사항에는 이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지금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근로자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장가입자가 되려면은 최소한 그 종업원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